안녕하세요. 박나방의 양자역학 무려 5편입니다. 4편에서 궁금했던 결의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자보다 더 큰 물질도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차일링건은 원자 60개를 넘어 100개 이상이 결합된 분자로도 간섭 무늬를 확인하는데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일링건은 큰 물질로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시켰다라는 것보단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말씀드리기 위해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리자면 20세기 이후 과학이 알아낸 또 한 가지 놀라운 발견은 빛 자체에도 최소 단위가 있다는 걸 알아낸 것입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가 원자인 것처럼 빛의 최소 단위인 그 알갱이를 광자라고 합니다.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전자는 원자나 광자와 부딪히게 되면 파동의 성질을 버리고 입자로 바뀌며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원자나 광자에 부딪혀 파동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 현상을 결어긋남이라고 합니다. 이 결어긋남이 발생되게 되면 입자처럼 두 줄의 무늬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으며 모든 원자는 빛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대상 하나를 제외한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과 상호작용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어떠한 물질로 이중 슬릿 실험에서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게 만들기 위해선 처음부터 그 실험 장치 안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을 제거해야 하며 미세한 빛 광자조차도 그 대상을 관측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측이라는 표현은 제가 4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만지며 건드린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원자나 광자의 관측을 당하게 되면 결의림이 발생되며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하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도 그 대상의 존재를 알지 못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크기가 커질수록 원자가 여러 개 모일수록 다른 원자나 광자와 부딪힐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결의림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차일링건 실험 이후 여러 곳에서 더더욱 큰 물질로 성공하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물질로 성공한 사례가 계속 나오며 언젠가 정말 고양이로 성공한다 한들 지금의 물리학자들은 거짓에게도 원자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던 중첩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라며 그렇게 놀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차일링건 실험부터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일링건 실험 성공 이후 과학에선 거짓에게도 모두 미시세계처럼 중첩 현상이 가능할까라는 것이 활발하게 논쟁 중이라기보다는 현재 다수의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편에서 차일링건의 실험으로 인해 미시세계와 거짓세계로 분리되어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과학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궁금해할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원자 수십 개가 결합이 되고 그것을 던지는데 그 많은 원자들도 모두 빛을 내며 서로를 관측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어찌 두 개를 동시에 통과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살짝 어긋나지만 조금 재미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원자의 물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과학자들이 양자역학까지 와서 알아낸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제가 5년 전에 양자역학 영상을 만들면서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반도체와 전자기기들이 탄생할 수 없었으며 원자들의 결합 과정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원자들의 결합 과정입니다. 두 개의 원자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의 물질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개의 물질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의 물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원자들이 결합되는 과정은 제가 1편에서 비유를 하여 말씀드린 바 있는 레고 블럭의 결합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합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원자들 중에는 비금속 원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체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비금속 원자들은 결합을 할 때 상대 쪽에 있던 전자를 가져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좀 더 힘이 센 큰 원자가 작은 쪽에 붙어있던 전자를 가져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 이전까지 과학에서 모르고 있었던 것은 같은 크기의 비금속 원자들이 결합이 되면 누가 전자를 가져가게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비금속 원자인 수소 원자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수소 원자가 결합이 되면 수소 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수소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어느 쪽이 전자를 가져간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양자역학으로 인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중슬릿 실험에서 관측 전엔 전자들이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난다라고 주장했던 양자역학의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원자가 결합이 될 때는 한쪽에 하나씩 있던 전자들이 두 원자에 동시에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편한 단어를 붙이자면 전자가 두 원자를 동시에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슬릿도 동시에 지날 수 있으니 원자들을 동시에 관리하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며 결합하는 이 현상을 아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매우 어려운 전문 용어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양자역학이 알아낸 이 공유결합으로 인해 과학자들은 원자들의 결합 과정을 완벽히 알아내게 된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나 재미있는 원자들의 결합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서점에 가서 화학책을 구입하여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화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자들의 결합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학문이며 지금의 이 화학이라는 분야는 그야말로 양자역학으로 인해 만들어진 또 다른 옵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으로 동시에 관리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원자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기보다는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또 다른 하나의 큰 물질을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질을 완성했으니 이들이 서로 관측하게 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합이 되었던 이들이 다시 떨어져야 두 개의 물질이 되어 서로를 관측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중슬릿 실험에서 큰 물질로 실험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실험 장치 안에 공기 분자를 포함하여 빛을 내고 있는 이 모든 원자들을 제거하는 것과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이 물질에서 원자가 떨어져 나가 서로를 관측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1999년 차일링거가 그 많은 원소들 중 탄소 원자로 실험을 했던 이유는 이 탄소 원자는 하나의 공유 전자 쌍을 공유하는 결합인 단일 결합에 이어 두 개의 공유 전자 쌍을 공유하며 결합이 되는 이중 결합, 그리고 세 개의 공유 전자 쌍을 공유하며 결합이 되는 매우 강력한 삼중 공유 결합까지 가능한 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단단한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탄소 원자의 강력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강력한 공유 결합으로 형성된 이 탄소 원자는 원자들이 떨어져서 서로를 관측하게 되어 결이름이 발생되는 조건을 비교적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물질로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며 매우 높은 레벨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운 것과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 개인적으로는 결이름이 발생되게 되는 조건을 완벽히 차단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 중입니다. 어디까지나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반드시 연결되어야만 한다라고 믿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이지만요. 사실 차일링거의 결 어긋남에 대한 이야기는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갈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은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통일장 이론이 만들어진다면 이제 그 부분이 완벽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제가 한 가지 너무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제 양자역학이 5편까지 이어지면서 그 어느 편에서도 이 이중슬릿 실험이 거론되지 않은 회차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이중슬릿 실험은 그야말로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일 누군가가 양자역학 전문가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양자역학에 대한 신기한 현상들을 더 말해달라고 아무리 협박을 한다 해도 사실상 정말 이 이중슬릿 실험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이게 전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이중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의 모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의 모든 것이 이 이중슬릿 실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이중슬릿 실험에서 나오는 기이한 현상을 모두 이해한다면 양자역학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이중슬릿 실험 결과를 이해한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여기서 나오는 대단히 신비스러운 현상을 또 한 가지 알아볼까요?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의 치명적인 약점이라 생각하며 자신있게 공격을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그 아인슈타인의 공격으로 인해 양자역학의 신빙성만 더더욱 높아지며 우리 인류가 그것으로 인해 이 우주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 사건인데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관측하기 전에 전자는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난다고 했습니다. 만일 이 전자가 이곳에 부딪히며 관측이 되었다면 관측되기 바로 직전 전자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지점에서 관측이 되었다면 관측되기 직전엔 이쯤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절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는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나고 있었으니 이 정도를 지나다가 여기에서 관측이 된 게 아니라 관측되려던 찰나의 순간 직전까지도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분명 두 개를 동시에 지나지만 전자는 두 장소에서 모두 관측되는 게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만 관측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느 한 곳에서만 관측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따라붙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 있던 전자가 관측이 됨과 동시에 이곳에 있던 또 다른 전자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관측을 당했으니 너는 관측되면 안 되라며 어떠한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는 이 정보 전달은 그야말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전달 속도가 무려 빛의 속도를 가볍게 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 이 부분을 자신있게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만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이 우주의 그 어떤 정보 전달도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났다고 주장하는 양자역학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아인슈타인은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는 숨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났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예상한 그 숨은 변수는 존재하지 않으며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났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재 물리학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공간의 거리 제한이 없이 정보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이 현상이 바로 제가 2018년도에 소개를 하며 댓글의 99%의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5년 전의 그 당시보다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접해봤을 단어인 양자 얽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 양자역학은 어떤 면에서 정말 무서움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의 약점이라며 전곡을 찔렀지만 그 공격들로 인해 양자역학은 더더욱 신빙성을 얻으며 발전했는데요. 이것은 양자역학을 만들었던 과학자들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정확한 가정을 세우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자들의 양자 얽힘 현상을 거짓세계까지 확장시켜 생각을 하면 슈레딩거의 죽어있는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는 우주에게 관측되며 결의림이 발생되기 전까지 서로 얽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완벽한 실험으로 증명이 된 바 있는 이 양자 얽힘 현상은 양자역학 내에서도 정말 극악의 난이도를 가졌는데요. 솔직히 이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저도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양자역학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듣던 측정, 관측은 대상에 영향을 준다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양자 얽힘 현상을 거짓세계까지 확장시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상력과 재미가 보장되지만 그동안 제가 잠적을 했던 5년간 수많은 과학 유튜버들이 거짓세계까지 확장시켜 상상력을 발휘한 그 양자 얽힘 현상에 대해 무수한 영상들을 만들어 주셨으니 제가 지금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양자역학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의 입장이 어떤 기분인지 그 모든 과학자들을 대변한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양자역학 6편에서 살짝 약을 팔아보며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나방의 양자역학 마지막 6편 기대하세요.